오늘도 법무법인 정우의 강지재 변호사, 파이낸셜 뉴스 장용진 기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참 지독하게 끔찍한 얘기인데, 이 장 기자님, 이른바 이 하모양 청부 살해 사건 어떤 사건인지 좀 설명부터 먼저 해주시죠. 이게 벌써 한 15년 전 얘기네요. 그러니까 2002년 3월 6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2002년 3월. 예. 그 당시에 이화여대 법대에 다니고 있던 이 하모 양이 갑자기 연락이 끊깁니다. 새벽에 수영을 하기 위해서 집을 나섰는데 연락이 뚝 끊어진 거죠. 가족들은 이 하 양이 평소에 뭐 집에도 잘 늦게 들어오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연락이 끊어지니까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아버지가 수소문 끝에 이 CCTV를 하나 확보를 하게 되는데 딸이 납치되는 영상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하하. 그때까지만 해도 경찰은 단순 실종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CCTV를 보면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게 되죠. 2002년 3월에. 예. 그렇습니다. 이때 하모양이 22? 그렇습니다. 당시 22세였거든요. 예. 근데 일주일 정도 이 수사에 아무런 진전이 없었는데 드디어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에서 이 하 씨의 시신이 발견이 됩니다. 예. 이 참혹했던 것은 머리와 안면 부위에 모두 6발의 총을 맞았다라는 것이고요. 한쪽 팔에는 3군데 골절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매우 고통스럽게 죽었다는 거죠. 아이고, 예. 이 당시 담당 경찰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일단 납치를 했다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참혹하게 살해를 했다는 점에서 분명히 이거는 치정이다. 치정살인이다라고 생각했고 일단 이 하양 주변에 남자 관계를 캐묻기 시작했답니다. 예. 근데 아무리 뒤져봐도 특별하게 남자를 사귀었다는 근거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고 있을 때 하양의 아버지가 결정적인 제보를 하게 됩니다. 실은 작년에 그러니까 바로 2001년에 2001년에. 네. 예. 이 사촌 오빠의 장모로부터 여러 차례 협박을 당했고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이런 위협도 당했다. 욕설도 들었다. 그래서 참다 못해서 그분에게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실제로 그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라는 사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렇게 해서 경찰이 다시 수사를 해본 결과 바로 이 사촌 오빠의 장모, 바로 영남재분 사모님이셨죠. 그분이 소위 말해서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서 하양을 납치 살해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뭐 지금까지 이 사건이 오게 된 건데 또 한 번 또 이게 또 주목받았던 계기가 있었죠. 네. 그 중간에. 예.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청부살인을 이렇게 사주했던 윤모 씨, 그러니까 영남재분 회장 부인인 윤모 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나와서 병원에서 살고 있고 사실 병원에서도 말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아주 자유롭게 돌아다니더라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예. 이것도 사실 이 윤모 씨가 뭐 조용조용히 다녔으면 어쩌면 드러나지 않았을런지도 모릅니다. 예. 근데 이분이 너무 자유롭게 다니다 보니까 이 슬슬슬게 긴장이 풀렸던 거죠. 그래서 심지어 주변 지인의 이런 경조사를 챙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호화 병실에서 수감을 하시면서. 네, 예. 그러니까 병실에만 계신 게 아니라 마구 돌아다니셨다는 거죠. 그러다가 지인들과 딱 마주치는 겁니다. 예. 그 사실이 여기저기 퍼지고 피해자한테까지 알려지게 되죠. 예. 피해자 유족들이 알게 되는 예. 거죠. 그러면서 이 피해자 유족들이 이곳저곳을 수소문 하다가 바로 이제 언론에 제보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영남재분의 회장 부인인 윤모 씨가 사실상 수감 생활하지 않고 병원에 나와 있으며 병원에서도 병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를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더라. 사실상 자유롭게 살고 있더라. 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럼 몇 년을 그 교도소에 계셔야 될 분이 그렇게 호화 병실 생활을 하시고 자유롭게 다니셨던 거예요? 사실 언제부터 그랬는지는 사실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거의 수감 생활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거라고 합니다. 이분이 거의 수감된 직후부터 계속 이 병을 핑계로 해서 병원에 나와 있기 진단서를 계속 때문에 내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계속 형집행정지를 계속 연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형태여서 사실상 이 사람이 과연 얼마나 현재 살아선 바깥에서 자유롭게 지냈는지는 알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진단서만 내면 교도소 대신 이렇게 병원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형집행 정지를 받았다는 건데요. 형 집행 정지. 네, 그 형사소송법에 형집행 정지 그 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 집행은 이제 그러니까 형이 확정되면 예. 그 형을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그 집행은 이제 검사가 지휘하는데 이 검사가 판단해서 형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사유들이 있으면 이제 형 집행 정지 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그 사유가 이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존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예. 나이가 70이 넘었거나 아니면 또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났거나 예. 이런 저런 사유들이 있으면은 검사의 판단에 의해서 그 검사장의 허가를 받아서 이제 집행을 정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윤모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진단서를 받아서 이제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그거를 이제 그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허가를 해서 집행정지가 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위 진단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 허위 진단서. 네. 예. 그 굉장히 큰 대학병원에 예. 네, 교수가 돈을 받고 이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줬다는 건데 예. 굉장히 큰 대학병원이었기 때문에 검찰 입장으로서도 그건 형집행을 할 수밖에 네, 정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겠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검증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허위 진단서라는 게 그냥 허위로 발급했다 이게 아니라 과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병이 아예 없을 수는 없을 테니까 예. 있는데 이제 과장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허위 진단서인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병원 생활을 계속하게 된 거죠. 형집행 정지를 받아서. 아니 근데 윤모 씨는 그럼 어디가 진짜 많이 아팠던 겁니까? 네, 실제로는 병원을 어느 정도는 앓긴 알았던 모양인데 예, 이게 그걸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강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과장을 해서 과장이 되는 거죠. 이 진단서를 끊어준 거네요. 그러니까 수감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예. 극심한 이런 질병을 앓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분이 지금 기록에 나와 있는 거로는 2007년에 유방암 치료를 한번 받으셨던 모양이에요. 예. 이때부터 형집행 정지 결정을 받았던 것인데 그 이후에 모두 12개의 병명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유방암 비롯해서 파킨슨 증후군, 우울증 등 여러 가지를 제시를 했다는데 대한의사협회 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다. 어떻게 이런 진단서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진단서 자체가 상당히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아 그때 당시에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이제 사건이 불거지고 사건이 난 다음에 불거지고 이제 난 다음에. 검찰이 검증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는 왜 거죠. 당시에는 그럼 검찰은 제대로 검증을 안 한 겁니까? 그 12가지 그런 진단서를 내는 건 좀 이렇게 대한의사협회 말로는 굉장히 좀 의심스러울 만한 증후군이 있다는 건데. 사실 그런 점이 문제가 되긴 하는데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또 대기업 회장들이 통상적인 거치는 코스 같은 그런 사례라서 정치인들도 비단 이 사람만 그런 거냐라고 하면 또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당장 지금만 해도 이재현 회장 같은 경우에도 예. 지금 수감 생활을 안 하고 있고요. 예. 그 이후에 많은 분들 그러니까 그 태광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호진 회장 같은 경우 상당히 오랜 기간 수감되지 않은 상태가 유지가 됐었습니다. 조금 비교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SK 최태원 회장은 비교적 성실하게 수감 생활을 마쳤죠.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예 네, 말씀하세요. 기자님이 이제 코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게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단서를 제출하고 형 집행 정지를 받아서 예. 병원이나 이런 데서 자유롭게 생활을 하다가 예. 이제 사면을 받게 되는 거죠. 아.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수감 생활을 얼마 안 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참 돈이 있어야 또 가능한 것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다 힘 일들이? 있는 분들이 이런 예. 방식으로 빠져나가는 돈만 있어도 거죠. 되는 게 아니고요. 상당한 권력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으로 권력을 사는 거죠, 네. 예, 돈 안 받고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허위 진단서를 끊어 주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병원에 있는 기간은 그럼 복역 기간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포함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네. 형 집행 자체가 이제 정지되기 때문에 예. 그 기간은 이제 나중에 다시 재수감이 돼서 지내야죠. 다시.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예. 사실 별 의미도 의미도 없죠. 의미도 없는 네. 거군요. 그러니까 아하. 근데 이제 의미가 굳이 있다면 이제 무기징역 같은 경우도 가석방이 있으니까 네.
아니 그럼 이 허위 진단서를 그냥 끊어준 걸로 그러면 그 큰 대학병원 그 의사는 지금 판결이 났으면 이 사람도 좀 뭐 수감됐습니까 그러면? 네, 지금 그분 자체는 벌금 500만 원인가 아마 선고받은 걸로 벌금 알고 500만 있고요. 원이요? 네. 받은 돈이 그보다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네, 만불을 받았다고 하죠. 만 불 받아갖고 이제 500 내고 여전히 의사생활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뭐 이분이 자격정지 자격정지를 됐다고. 받긴 네. 했습니다. 자격정지를 받는다. 예. 그럼 다 뭐 나중에 복원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시간 지나면? 그건 좀 시간이 지나야 되고요. 또 심사를 거쳐야 되기도 하고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문제 이분이 연세도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뭐 굳이 또 큰 의미가 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나라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게 보면 무슨 영화들도 뭐 보면은 정말 뭐 언론 기여 무슨 검경 이런 권력 집단하고 유착 관계 이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야 이게 참 이게 실제로 또 이렇게 있군요. 예. 근데 아까 무기징역 얘기를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또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이게 무기징역을 이렇게 누군가가 참 참담한 어떤 범죄 행위로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들이 한 뭐 10년, 20년 어느 정도 하고 나면은 뭐 이렇게 감형돼서 나온다든지 아니면 사면 받고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 뭐 좀 전에 가석방 말씀드렸는데 가석방이 그런 거군요. 예. 네, 가석방이 무기징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년을 살면 20년을 살면 형기에 20년이 지나면 이제 가석방 조건이 충족이 되거든요. 아, 물론 뭐 반성하고 그 수용 생활을 성실한 모범적으로, 네. 수감 생활을 하고 이러면 그런- 20년 정도 되면 네, 가석방돼서 나오고요. 근데 그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유기징역의 상한선이 옛날에는 20년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무기징역이라 하면 유기징역보다 큰 거니까 적어도 20년 이상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 해서 그리고 그 옛날만 해도 이렇게 유기징역으로 할 수 있는 최대 한도가 이제 그 가중이 됐을 때 최대 한도가 징역 30년까지 가능했었대요. 요즘은 형사소송법이 개정돼서 많이 늘어났는데 그보다 훨씬 늘어났습니다만 보통 형기의 3분의 2를 복역을 하면은 가석방 혹은 사면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징역 3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3분의 2 정도면은 약 20년 정도 되지죠. 아. 그러니까 그쯤 되면은 그러니까 사면이 되는데 이제 형기가 감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기에서 유기로 감형이 됩니다. 그럼 징역 한 25년에서 한 20년 정도로 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미 그 다음 해쯤 되면은 이미 3분의 2를 이미 훨씬 복역을 한 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드디어 가석방 대상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그런 대체로 조건이요. 20년 전후에서 석방이 됐던 거죠. 그럼 뭐 우리나라에서 뭐 무기징역이 큰 의미가 없네요. 근데 요즘은 지금 아시다시피 이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돼서 유기징역의 상한선이 45년까지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45년까지 늘었다. 45년이 맞나요? 유기징역의 상한선이 크게 늘어나면서 현재까지는 적어도 26년, 30년 가까이를 살아야지 그 감형 대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또 이렇게 무기징역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하모양 첨부 살해 사건 지금 얘기를 하다가 지금 가외 질문이 또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지금 자연스럽게 지금 그러면 이 사형제 폐지 논란과 이건 또 어떻게 이제 관계되느냐면 이제 뭐 사형 다음으로 이제 가장 엄중한 처벌이 이제 무기징역이라는 건데 근데 뭐 사형제를 차라리 지금 뭐 실질적으로 실행된 지도 좀 굉장히 오래됐고 이래갖고 우리나라도 이제 사형제를 좀 폐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두 분 생각 어떠세요? 이거는 포괄적으로 그냥 뭐 말씀을 해주세요. 사형제 폐지 논란에 대한 본인의 생각. 글쎄 이제 사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우리나라에 상당히 드문 얘기입니다. 가장 최근에 사형 선고된 게 얼마 전에 임병장. 예, 임병장 사형 선고가 선고 났었는데 났더라고요. 예. 그 대법원 판결문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사형은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사형제를 그러니까 아주 구형할 수 예외적으로 있다. 한다는 예.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이 요건들을 제시를 했어요. 근데 예. 뭐 범인의 연령, 직업, 경력, 성향, 지능, 교육 정도, 뭐 전과 유무 다 있는데 사실상 이제 기자들을 비롯해서 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꼽고 있는 게 뭐냐면 적어도 3명 이상의 피해자가 있을 것. 그다음에 목적이나 동기가 비난 가능성,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클 것. 그러니까 우발적인 살인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단이 매우 참혹했을 것. 그다음에 사체 훼손이라든지 유기, 기타 증거 인멸을 시도했을 것. 그다음에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에 노력이 없을 것.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반성하는 척 하다가 들키면은 오히려 사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요약하면은 정말 쓰레기들만 사형이 선고된다는 얘기인데요. 예. 그렇게 보자면은 사형이라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긴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원래는 사형 반대론자였습니다. 지금도 예. 사실 사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이 많아요. 왜요? 이런 겁니다. 이게 왜 사람이 사람한테 너는 더 이상 살아서 안 돼. 라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 하늘이 주신 생명인데 사람이 그렇죠. 재단할 수 없다. 예. 그런 거군요. 예. 그런데 제가 최근 몇 가지 겪은 일에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사형을 시켜야 될까? 예. 라는 그런 경우도 것이 필요하다고 여기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범죄자들도 있고.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제가 작년쯤에 사형수한테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적이 있어요. 예. 되게 이제 어처구니가 없는 사례인데 이 경우 그분은 초등학생 2명과 성인 1명을 살해한 혐의로 예. 사형이 확정된 양반인데 초등학생 2명을 성폭행을 하려다가 실패하고 예. 강제추행 살인이 인정이 됐었죠. 예. 근데 제가 기사를 쓸 때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라고 기사를 썼는데 성폭행이 사실 강간을 의미하는 경우가 좀 있죠. 예. 근데 반드시 강간만 의미하는 건 아닌데 이 양반이 뭐라고 저한테 소송을 걸었냐면 성폭행이라 함은 강간만 의미하는데 자기는 강제추행 살인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 기사는 허위다. 예. 허위 기사로 내 명의를 훼손했으니 돈 내라. 예. 어처구니가 없는 예, 그런 예. 소송이죠. 그래서 뭐 당시 제가 답변서에 뭐 좀 완곡하게 표현하긴 했습니다만 사형수인 당신이 강간이든 강제추행이든 그 차이를 구분해서 명예훼손 운운할 만큼의 그런 명예가 존재하느냐. 뭐 이런 내용을 제가 쓴 바가 있었습니다. 예, 예. 근데 그런 사람을 볼 때 근데 그분은 저뿐만 아니라 뭐 번갈아 가면서 많이 소송 내셨어요. 판사, 검사, 뭐 담당 교도관, 경찰관. 그러니까 이런 소송 분들- 결과는 어떻게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승소했죠. 승소하셨고. 예, 당연히 승소했고요. 그런 경우를 봤을 때 또 사형이 필요하지 않나 또 이런 그런 생각이시고. 생각도 들고 현재로서는 결론을 못 내리겠습니다. 예. 강 변호사님은요? 네, 이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뭐 어려운 문제인데 예. 뭐 기본적으로는 저도 하여간 사형은 좀 폐지돼야 된다. 아하. 근데 뭐 문명국가에서 가질 수 없는 형벌제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그 이유는 저는 뭐 이제 법적으로 좀 약간 말씀드리면 예, 예, 법리적으로 말씀해 볼 때는 그러니까 헌법에는 이제 본질 내용 침해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그렇죠. 헌법 조문도 있고요. 그 기본권을 보장하잖아요. 예. 근데 그 기본권을 제한을 하도록 또 법조문이 있어요. 예. 헌법조문이. 근데 그래서 기본권을 제한하게 되는데 제한을 하더라도 그 본질 내용만큼은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형 같은 경우는 이제 생명권을 그냥 바로 침해해 버리는 거잖아요. 예. 생명권은 뭐 당연히 그 생명 자체가 본질이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침해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위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적인 이유를 보면 이제 오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판 가능성. 그런 게 많았죠. 우리 또 네. 지난 시절에. 그 예. 지난 시절에 뭐 인혁당 사건 예, 그러니까요. 있었고 이런 게 많은데 뭐 영화도 뭐 미국에서 데이빗 게일이라는 예, 영화 예. 있었잖아요. 그런 영화 있었죠. 예. 근데 이런 오판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형이 집행이 되면. 근데 뭐 자유형이나 뭐 재산형 이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회복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사형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그런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1973년 이후에 최근까지 107명의 사형수가 집행대기 중에 예.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아하. 네. 그런 또 사례가 있군요. 네, 예. 석방됐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사형제 폐지 논란이 워낙 뭐 찬반 여론이 팽팽합니다. 또 우리나라 경우는 사형제가 유지돼야 된다는 여론이 조금 더 많아요. 네, 더 많죠. 이거는 왜냐하면 이제 워낙 흉악범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이게 그 모든 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건데 사람으로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아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사회 질서의 안녕과 어떤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좀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이건 뭐 논란이 있는 거니까 네. 일단 요 정도 하시고 그래서 지금 하모양 청부 살해 사건을 쭉 살펴보다 이제 무기징역과 사형 폐지 논란 이 얘기까지 좀 했는데 다시 돌아와서요. 근데 지금 이 하모양 청부 살인 사건 아까 말씀하셨지만 2002년에 일어난 이 사건이 다시 지금 새롭게 조명되는 이유가 얼마 전에 이 하모양의 어머니가 며칠 전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참 비참하게 가슴 아프게 돌아가셨다는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딸이 숨진 이 경기도 하남에서 예. 살고 계시면서
그렇게 힘들어하셨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거의 곡기를 끊으셨다고 하는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사망 원인이 영양실조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이 뭐 하모양 어머니께서 그렇죠. 돌아가신 예. 이유가 그러니까 예. 사실 뭐 이분이 뭐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웠던 분은 아닌데 그렇겠죠. 예. 본인 스스로 먹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얼마나 마음이 아팠다면은 근데 또 가해자는 그렇게 참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요.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 얼마나 그렇죠. 억울하셨을까라는 살 생각이 수가 들어요. 없죠, 살 수가. 아, 예. 그 이분 남편 되시는 분도 예. 자꾸 이 돌아가신 이 하모양의 어머니를 예. 얼굴을 마주치면 자꾸 하모양 얘기를 하고 예. 그 사건 얘기를 해서 다시 그 고통 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예. 얼굴을 하기 힘들다 그러면서 집을 나가셨대요. 예, 아버님도 네. 따로 사셨던 거죠, 그래서. 네, 예,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참. 이 다른 이 돌아가신 어머님 이게 다른 자녀분은 없었나요? 동생이 있었고요. 그 동생이 이번에도 이렇게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예. 그러니까 하모양의 동생이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아들인데 이분이 이제 SNS를 통해서 이 글을 올렸는데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어머니가 14년이 지나 동생 곁으로 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예. 합니다. 그런 걸 보면은 참 가슴이 아프죠. 예. 근데 특히 이 영남제분이 사실 이 사건 때문에 지금 그 직격탄을 받았는데 최근에 이 영남제분이 회사 이름을 변경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전혀 다른 이름으로 현재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뭐 네티즌들이 이제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다까지 다 알고 이렇게 알렸습니다만 주가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모양이에요. 예. 현재 지금 뭐 이 윤모 씨하고 그 영남제분 회장은 이혼 상태이긴 한데요. 예. 실제 정말 이혼했는지도 사실 좀 정확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 지금 영남제분 측에서는 이혼이 명백하다, 확실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뭐 그 이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신 분들의 상대로 해서는 법적인 대응도 하시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 뭐 네티즌이라든지 일상적인 어떤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 정말 이혼했으면 이 윤모 씨가 과연 뭐라고 지금 그렇게 그 특혜를 받았느냐 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건 사실이죠. 예. 그 허위 진단서 작성하는데 예. 그 의사한테 돈을 주고 예. 그거를 교사한 게 바로 그 또 남편분이죠. 남편이죠. 예, 그렇죠. 돈이 있었어야 뭐 가능한 일들일 테니까요. 근데 아까 무기징역 얘기 또 해서 뭐 가석방 감형 이런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만 지금 윤모 씨와 그 당시 그 범인들이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앞으로 뭐 어떤 일정한 형량을 채운 다음에 뭐 감형이라든지 가석방 뭐 사면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가능성이야 법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니까 당연히 가능하고요. 예. 근데 뭐 감형은 이제 대통령이 하는 건데요. 예. 근데 그렇게 판단할 대통령이 있을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되는군요. 참 이게 제가 오늘 이 주제로 택한 것이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참 그렇죠. 영화에서도 참 어디 잔혹국이나 나올 법한 일이 이렇게 있어갖고 또 이렇게 참 이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게 너무 비참하게 느껴져서 너무 안타깝게 여겨져서 참 오늘 주제로 선택해봤는데 오늘 우리들의 이 이야기로 이 22살 꽃다운 나이에 정말 영문도 모르고 세상을 등진 하모양과 이 그런 딸을 결코 가슴에 묻지 못하고 서둘러 딸 곁으로 떠나간 하모양 어머니의 넋이 조금이나마 이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